오늘 U20 월드컵 대회 결승전에 우리나라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자에 써있는 이 글씨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투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사다난한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갑신정변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급진개혁파들이 주도한 이 갑신정변은 3일 전날 끝나게 돼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은 집강소 같은 거 설치하고 여러 가지 개혁은 하는데 나중에 외국에서 개입하면서 얘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네 이 두 가지 중요한 운동에 이 중요한 주장들 있잖아요. 이 주장들이 가보개혁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은 이제 개혁은 잘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의미사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무를 시해한 사건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의미개혁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의미개혁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거의 뭐가 있으니까 단발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부모로부터 받은 몸의 어떤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반발이 또 한 번 더 거세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반 유생층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이 1895년에 일어나게 되죠. 근데 고종 입장에서는 자기 와이프가 일본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거 이제 봤단 말이죠. 근데 자기네 백성들까지 들고 일어서네. 고종 입장에서 막 이렇게 떨어졌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고종이 불안감이 진짜 극도에 달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밥을 먹잖아요, 왕도. 그 수라상이라고 하는데 그 수라를 괴짝에 담아오는 것만 먹었대요. 다른 것들은 그냥 독이 있다고 의심하게 돼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진짜 괴짝에 담아오는 것만 먹을 정도로 엄청난 그 극도의 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너무 불안해지니까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나 진짜 못 살겠다 해서 그 당시 세자와 함께 나중에 순족이 되는 그 당시 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는 뜻인데, 왜 아관이라고 하냐면 러시아 공사관을 그때 당시 러시아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아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리사의 관으로 피신했다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아리사로 피신했든 뭐 어디로 피신했든 그 고종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황제가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관파천을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하게 돼요. 그래서 고종이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 단체가 바로 이 독립협회입니다. 지금부터 이 독립협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독립협회가 있기 전에 서재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미국으로 망명 갔다가 그때 갑신정변할 때 배웠죠. 그 서재필 맞습니다. 그 서재필이 갑신정변이 실패하니까 미국으로 일단 망명을 갑니다. 도망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의사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결국 돌아오게 되는데, 1896년이면은 아관파천이 일어난 해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황제는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 있고 백성들의 생활은 엄청 힘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자꾸 조선에 넘보고 있고, 상황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서재필은 결국은 이 나라를 살릴 방법은 백성을 교육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독립신문이라는 걸 창간합니다. 이 독립신문은 백성들이 읽기 편하게 기본적으로 순 한글입니다. 그리고 한면은 영어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재필 박사도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일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우리나라 사정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그 다음에 독립협회, 드디어 독립협회.
이 독립협회가 결국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누구랑 세웠냐면 with 자 보수적인 사람이랑 세웠을까 아니면 개화파랑 세웠을까요? 서재필은 개화파입니다. 그래서 with 개화파. 자 독립협회를 개화파랑 함께 세우게 됩니다. 그 앞으로 이 독립협회가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독립협회의 상징이 뭔가요? 독립문이죠. 독립문을 그때 건설합니다. 근데 원래 이 독립문 자리에는 지금은 없는데 영어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왜 없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없는 거냐면 이 당시에 독립협회가 이제 영어문을 딱 본 건데 영은이 뭐냐면 그 은혜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맞이할 영자의 은혜 은자거든요. 은혜를 맞이한다. 근데 그게 무슨 문이었냐면 원래 중국 사신을 맞아들이는 그런 문이었어요. 중국의 은혜라는 거는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관점인 거야. 그래서 이 서재필은 그런 사대주의적인 관점이 뭐냐 해가지고 그거 영문을 그냥 헐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영문을 헐고 그 자리에 프랑스의 개소문을 본뜬 이 독립문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1897년에 결국은 고종이 이 독립협회에도 요구하고 여러 백성의 요구로 결국 항공하게 되죠. 어디로 항공하냐면 덕수궁으로 항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897년에 이 대한제국도 선포되게 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 계몽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 깨우친 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실질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이제 그 1898년 이후로는 뭘 했냐면 이제 정치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하려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참여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민공동회라는 걸 엽니다. 만민공동회. 만 명의 백성들이 공동으로 참석하다 해서 만민공동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연설회 같은 건데 이제 백성들이 여러 명 나와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연설도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국가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 나가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열강의 이권 침탈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를 주장하게 되는데 신체 자유, 제3권 보호, 뭐 이거를 얘네를 이제 통틀어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인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지금도 이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이게 얼마나 보장되느냐에 따라서 그 한 나라의 그 민주주의 그 척도를 이렇게 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이때부터 벌써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근대화되고 있었구나. 그런 거 알려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중요한 자료죠. 그러니까 얘네는 어쨌든 만민공동회에서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했고 이제 쭉 이렇게 가다가 박정희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개혁 내각을 꾸립니다. 이제 개혁을 많이 하려고 한 건데 이거는 박정희 개혁 내각이 있었구나 하는 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 혹시 나중에 한국사전력 검정 시험을 중급 이상으로 이제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이 박정희 개혁 내각에 대한 내용도 좀 자세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관민공동회 이때는 진짜 절정인데 관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보다 이게 좀 더 직접적인 겁니다. 왜 이게 더 직접적인 거냐면 이 관자가 관리들 있잖아요. 나라의 관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의 소리를 관리가 듣겠다. 결국은 백성들의 소리를 진짜 더 직접적으로 이제 진짜 정사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이게 더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민운동회에는 관리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관리들이 이제 지금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고 이제 백성들의 이야기도 듣는 그런 진짜 토론의 장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백정이 연설합니다. 이 백정 이름이 박성춘입니다. 백정이 무엇인가요? 어떤 직업인가요? 조선시대의 백정은 그 고기 잘라주는 그 도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백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에서 제일 천한 직업이에요. 진짜 뭐 걸을 때도 막 이렇게 막 걸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막 백정 어쨌든 이 백정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다는 건 진짜 파격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우리 신분제가 많이 허물어졌다. 신분제의 벽이 많이 허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박성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비록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한 백정이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양반이나 백정이나 모두 똑같다. 이런 감동적인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헌의 6조. 헌의 6조를 채택합니다. 이 헌의 6조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근대적 의회. 이 근대적 의회를 열자는 겁니다. 의회가 뭐냐면 지금의 국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입법 기관. 그 백성들이 서로 토론해서 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입헌군주제라고도 있어요. 왕도 그 법에 따라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입헌군주제도 함께 지향하게 됩니다. 근데 의회가 굉장히 근대적인 요소예요. 그 유럽 공부하실 때도 많이 보시겠지만 유럽에 이제 나중에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제 전후로 의회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국회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근대적인 요소로 우리나라가 지금 근대화되는데 독립협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민운동에선 이런 걸 주장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네가 해체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체되냐면 먼저 보수적인 관료들 있죠. 얘네 반발이 엄청 심해. 막 자기는 개혁을 원하지 않는데 막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기득권을 뺏어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 독립협회에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흠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흠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뻥이라도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해체시키고 싶으면. 그래서 공화정을 주장한다고 모아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공화정이 아니고 입헌군주제예요. 서로 완전 다른 거죠. 공화정은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정치 형태고 그리고 입헌군주제는 어쨌든 왕이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진짜로 고종이 넘어가 버립니다. 고종이니까 자기가 넘어가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걸 믿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종이 이걸 진짜 믿어버리고 고종 황제가 해산을 명령하죠. 근데 독립협회는 해산했을까? 바로 해산했을까? 안 했을까요? 바로 해산하지 않고 독립협회가 이제 만민공동회 열고 반발합니다. 독립협회가 반발을 하게 되죠. 근데 만민공동회를 열고 계속 반발을 하는데 그래서 고종하고 이제 관료들은 아이고 얘네들 이래서 안 되겠다.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한국협회라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협회 이 한국협회가 뭐냐면 보부상 단체입니다.
그 보부상들 전국의 보부상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황제한테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말을 듣지 않자 한국협회가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 독립협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독립협회는 해체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체됐는데 해체되기 전까지 이 독립협회가 한 굉장히 중요한 주장들 있잖아요. 이 주장이 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 정치적으로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합니다. 입헌 군주제 지향. 이 입헌 군주제라는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또 중추원 관제라는 걸 선포하게 되는데 중추원 관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게 의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자, 이 경제적으로는 재정, 그러니까 돈 걷는 거를 돈을 이제 한 곳에서만 관리하자 일원화. 어디로 일어나냐면 탁지구라는 곳으로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런 주장을 했고 그 사회적으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피고인의 인권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의 인권. 인권이란 단어. 이 인권이라는 단어는 세종대왕도 모르던 단어예요. 그 훌륭하신 세종대왕님도 그 당시에는 이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모르십니다. 이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온 역사가 얼마 안 돼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근대적, 현대적인 요소인데 이때부터 벌써 이게 주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 독립협회가 얼마나 개혁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단체였는지 한 번 더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나중에 우리나라는 이 독립협회가 해체되고 나서 광무개혁이 있고 하지만 을사늑약을 맺고 뭐 정미치주약도 맺고 하다가 결국은 1910년에 일본에 병합되게 됩니다. 만약에 고종 황제가 저 모함에 넘어가지 않고 이 독립협회의 주장을 잘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역사에 if란 없다고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